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연휴 직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그야말로 거침없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연휴가 끝나고 좀 이 기세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요. 자, 이 반도체 열기 그렇게 쉽게 식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추석 연휴를 앞두면 긴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리스크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하지만 추석 시즌은 이번 추석 시즌은 좀 상당히 달랐죠.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연휴 전날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연휴 기간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호재성 뉴스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AMD의 대규모 AI 가속기 수주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 차례 더 강해졌고, 금일자 기준으로도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간의 서신 교환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납품 의사가 공식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소식이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훈풍으로 반영이 되면서 연휴 기간 이후에도 반도체 업종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훈풍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상승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이 엔비디아 칩의 이 중동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이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AI 칩을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은 이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까 봐 이제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론 머스크의 xAI 투자 확대 소식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xAI에 약 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8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머스크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GPU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엔비디아 제품이 실제로 더 많이 쓰인다라는 의미인데요. 최근 오픈 AI와 이 AMD의 이 대규모 계약 소식으로 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지만 결국 정책 완화, 플러스 실제 수요 확대에 이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 엔비디아가 또다시 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변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미국 증시 흔들리기 시작했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뉴욕 증시를 일시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강하게 통제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만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복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었고 이로 인해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덮쳤지만 한국 시장 기준으로 10월 13일 바로 어제였죠. 오전경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가 나와주면서 무역 분쟁 갈등이 다소 완화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역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변수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한국이 개최하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국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직전 시장을 달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오픈 AI의 이른바 AI 삼각 동맹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오픈 AI가 추진 중인 초대형 AI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029년까지 약 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AI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초대형 사업인데요. 네. 자,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방대한 연상 능력과 그만큼의 이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HBM 시장은 거의 엔비디아 중심의 독점 구조였었죠. 하지만 오픈 AI가 더 많은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직접 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 협력으로 삼성과 SK는 오픈 AI와 HBM 및 차세대 메모리 공급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투입될 HBM 물량은 월 90만 장 수준입니다. 이 90만 장이라는 수치가 체감이 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네. 자, 그리고 삼성과 SK는 오픈 AI와 손을 잡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도 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이나 삼성 SDS 같은 계열사들도 합류를 하면서 클라우드나 데이터 물류, 커넥티비티 같은 차세대 인프라 실험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기도 하고요. 또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에서 운영되는 플로팅 데이터 센터, 즉 V식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부터 관제 센터까지 관련 산업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있고요. 결국 이번 삼각동맹은 오픈 AI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그리고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략적 협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AMD 역시 오픈 AI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얘기 드렸듯이 AMD는 이 최근 오픈 AI와 이 6기가와트 규모의 이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약 1기가와트는 이 내년 하반기부터 MI450 칩으로 좀 공급이 될 예정이죠. 흥미로운 건 이 계약 구조인데요. 이 오픈 AI는 이 AMD의 이 보통주를 주당 0.01달러, 이제 거의 공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네. 즉 AMD 주가가 오르면 이 오픈 AI는 헐값에 주식을 매수해서 이익을 좀 보고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이제 AI 칩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오픈 AI와 이 AMD 모두 윈윈하는 이 AI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한 이 전형적인 순환거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MD가 AI 가속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 체제였는데 이게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계약은 오픈 AI가 독점적으로 협력해오던 엔비디아 대신 AMD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선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아직 시장의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데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만 해도 약 9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번 오픈 AI 선택으로 인해 그동안 경고했던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AMD의 경쟁력은 칩넷 아키텍처와 HBM 메모리 기술 그리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기술적 강점을 기반으로 AMD는 가속기 시장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도 인텔과 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AI 하드웨어를 공동 개발하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AMD가 단기간 내에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정리하자면 AMD는 분명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중심의 독점 시장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판도의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AMD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AMD의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계약은 AMD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에게도 좀 호재입니다. 네. 그동안 이 HBM 시장은 엔비디아 중심이었지만 이제 이 오픈 AI, 구글, 메타 등의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면서 이 HBM 수요처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LOI 체결을 하고 이 월 90만 장 규모의 이 고성능 D램 공급을 요청한 건 두 회사의 전체 생산 능력의 이 120만 장 중에 약 한 70%에 해당되니까 의미가 결국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엔비디아 의존도가 이제 줄고 이제 고객이 다변화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과 이 가격 협상력이 더욱더 좀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자 특히 삼성전자는 AMD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지금 연합을 이루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AI 메모리 시장 경쟁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구도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체크를 하자면 삼성은 최근 AMD와의 HBM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를 했습니다.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죠. MI350 시리즈에 바로 삼성전자의 5세대 HBM3 12단 제품이 탑재됐는데요.
AMD가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서 도전을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파트너로 함께한다는 건 반도체 시장 내에 입지 강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세계 최초로 6세대 HBM4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기술 면에서는 한 발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월 90만 장 규모의 HBM 공급 능력을 확보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이 구도는 삼성전자와 AMD 연합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연합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어서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승부처는 메모리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결국은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AI 메모리를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연합이 메모리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또 기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먼저 그걸 이제 알아보시려면 이 반도체 기판부터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이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이 GPU, CPU, 이 메모리 등의 이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좀 연결을 하고 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이 도로 역할을 좀 하는 동시에 이 반도체 역할을 공급하는 이 전력망 역할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 바닥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 플라스틱 재질의 기판을 좀 많이 썼는데 이제 AI 칩처럼 이 연산이 많고 열이 많이 나는 이 반도체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주목받는 게 바로 이 유리로 만든 기판입니다. 유리는 표면이 이제 훨씬 매끄러워서 이 미세외로 형성에 좀 유리를 하고요. 그리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이제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신호 손실이 적어서 이 데이터 전달 속도도 훨씬 좀 빠르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도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AI 칩 성능을 좀 더 안정적으로 올려주는 이제 차세대 소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이 최근 테슬라와 이 애플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좀 타진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요가 확산이 되면 이제 유리기판을 통한 반도체와 이 데이터 센터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이제 의도로 좀 풀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애플까지 이 유리기판 상용화 경쟁에 뛰어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기업들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 핫이슈는 단연 유리기판 경쟁입니다. 현재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사들이 유리기판 양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황인데요. 이들 그룹은 각 계열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공정기술, 소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그룹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기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면서 상용화 속도도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인데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유리기판 시장은 2023년 71억 달러에서 28년 84억 달러로 약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유리기판은 반도체 산업의 다음 성장 축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의 본격 상용화 시점은 2027년에서 28년 사이로 전망되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앞으로 AI 반도체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또 국내 기업들 주도권을 선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나요? 네, 현재 이제 유리기판 시장은 이 AI 고도화와 이 전장 반도체 수요 증가로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경쟁이 좀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이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각 국과 이 기업들이 상용화를 서두르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자리 잡을수록 이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도 좀 함께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이제 상용화를 성공하냐인데요. 먼저 이제 SKC는 이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제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글로벌 고객사의 이 시제품을 초기 공급 중이고 이 AI 반도체와 이 데이터 센터용 패키징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이 시험 생산이 좀 들어갔고요. 2027년 양산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박형 유리와 이 고정밀 회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AI GPU와 이 CPU 대면적 기판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도 있는데요. 이 LG 이노텍은 구미 공장에 이 시생산 라인을 세워서 올해 말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이 FC BGA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AI와 전장용 반도체, 이 패키징용 기판을 이제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제 국내 기업들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 기술력과 이 생산 기반 면에서 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살펴본 유리기판 관련주 탑3를 알아볼 텐데요. 이세종 자문역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고르고 골라 가져온 유리기판 탑3 종목은요. 피롭틱스에 있습니다. 자,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이슈가 시장에 노출됐을 때에도 이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었던 종목이었고요. 자, 유리기판 기술력에 있어서 어떤 기술력을 보유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자, 유리기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술력 중에 하나가 정밀한 미세호를 뚫는 기술입니다. 네. 자, 이 구멍을 통해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리는 깨지기가 쉬워서 일반적인 드릴 같은 기계로는 불가능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피롭틱스의 레이저 기술입니다. 자, 피롭틱스는 TGV 장비라고 해서 유리 위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레이저로 뚫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그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피롭틱스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을 한 장씩 잘라서 반도체 칩을 분리하는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레이저 싱귤레이션 장비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유리 위에서 반도체 칩을 깔끔하게 썰어내는 커터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비도 전 세계 반도체 고객사들이 테스트 중에 있고 만약 대량 납품이 시작되면 유리기판의 공급만의 핵심 장비 업체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기업입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 탑3는 피롭틱스였는데요. 자,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탑2도 소개해 주시죠. 네, 유리기판 관련주 탑2는 PI입니다. 자, PI 또한 유리기판 하면 대장격에 속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신규 상장주라 시세가 붙을 땐 또 시원하게 붙는 성향이 짙은 종목입니다. 자, PI는 AI 기술로 불량을 찾아내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PI의 고객사가 테슬라, BMW,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검사 솔루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PI의 핵심 기술은 머신 비전과 비파괴 검사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머신 비전은 말 그대로 기계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제품을 촬영을 하고 인공지능이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사람 눈으로 보기 힘든 미세한 결함이나 오차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파괴 검사는 그냥 이름 그대로 뭔가를 망가뜨리지 않고 제품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부를 검사하는 기술이에요. 네. 초음파나 열화상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안쪽에 균열이나 이물질 같은 문제가 없는지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이런 AI 기반 검사 기술을 활용해서 불량을 빠르게 정확하게 잡아내는 장비를 만드는 게 강점이고요. 특히 TGV 검사 장비의 경우 유리기판에 뚫린 초미세 홀의 크기, 깊이, 모양이 설계대로 정확한지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을 해줍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최근에는 유리기판 전용 검사 장비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자, 이세종 자문역이 직접 선택한 유리기판 관련주 탑2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마스터픽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된 자료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1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힌트를 드리기 전에 아마도 종목명을 들으시면 이 종목도 유리기판 관련주였어? 라고 하실 만큼 놀라실 겁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종목인데 그렇다고 유명하지도 않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자, 이번 마스터픽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당 기술력으로 SK 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를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글로벌 기업 인텔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만 대표 반도체 기업이죠. TSMC와도 협력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출연해 주셨는데 특히 이 종목을 탑1으로 고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사는 국산 반도체 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 기술력은 반도체를 만들 때 아주 얇은 막을 원자 단위로 정밀하게 쌓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얇은 층을 정확하게 균일하게 입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 기술력이 왜 앞으로도 중요하냐? 시대가 흐를수록 반도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정밀해지기 때문에 미세 공정 기술이 없으면 최신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세 공정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입증이 어느 정도 된 회사이고 SK 하이닉스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은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반도체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실적과 해외 수출률도 높은데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유리기판 기술입니다. 자, 보통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도록 기판 위에 아주 얇은 금속막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 작업은 고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열에 약한 유리기판은 깨지거나 휘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는 낮은 온도에서 금속막을 균일하게 입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쉽게 말하면 유리가 녹지 않게 조심스럽게 금속을 입히는 기술인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유리기판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고성능 반도체의 제작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정밀한 품질을 구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연기금 쪽 수급은 진작부터 들어왔고요. 네. 추석 연휴 직전부터 외인들은 매수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탄력적인 상승 흐름은 곧 시작될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네, 이세종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